금리 인하도 이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또 다시 한번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저는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러다가 상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고 이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이어오고 8년 정도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일을 업으로서 삼아오면서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꼭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찌 보면 이제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저는 제 실력으로 돈을 번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그게 건방이라는 거 곧 이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 절 도와준 것일 뿐이지 제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바로 이제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좀 미숙하게 대응해서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먹는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든지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좀 축적을 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황도 제가 중간중간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3년은 최소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2, 3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팔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통념상 부동산은 10년 정도는 봐야 된다는 게 통념이잖아요. 주식시장은 부동산만큼 그렇게 길게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너무 짧게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정도 실력이 되시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무슨 한 1, 2년 만에 막 수익 내고 팔았다 이것도 또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시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보통 돌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그 한 사이클을 도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주식을 좋은 자리에서 샀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런 주식은 아무리 못해도 3년 정도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막 바뀔 정도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쭉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담되는 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종목을 좀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 10종목을 안 넘어가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조금 넘어갈 수야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종목은 2개지만 거의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매수했을 때는 한 종목처럼 분산해가지고 다른 종목 한 종목 넣는 비중만큼 이 두 종목에 넣는 거죠. 그런 같이 움직이는 한 종목 같은 두 종목을 매수하거나 뭐 이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10종목 내외로 하시는 게 좋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설주를 예로 들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고 또 HDC라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지주사랑 지주사가 아닌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뭐 GS건설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이제 한 종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건설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서희건설 같은 것들도 있죠. 최근에 이제 증시가 흔들리면서 건설은 아직 좀 이르다. 먼저 보려면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부터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긴 할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경기라는 게 불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사이클상 오기는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호경기라는 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호경기가 올 때까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욱이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재정정책을 국가에서 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 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제가 국제정세를 말씀드릴 때도 환율적인 부분 수출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수출 중심 기업인 제가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맞춰서 말씀드린 거는 있어요. 혹은 뭐 게임주 정도 원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3년을 버텨라 종목을
줄여라 그러면서 주식은 사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 금액을 들여서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은 내가 이 사업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 번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미숙한데 이거를 반드시 수익 낸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에 투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업에 투자할 정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무리한 비중을 들어간다든지 주식 투자에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고 내 실력을 잘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만큼 리스크가 있진 않을지 몰라도 공부하지 않고 한다면 정말 사업보다도 훨씬 위험한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다소 천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소액부터. 실력이 늘어나면 돈은 금방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조만간 급락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매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포지션 함부로 변경하지 마세요. 수익 나고 있는 건 내가 현금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익절을 어느 정도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익절 해버렸는데 그냥 날아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안정성을 확보했잖아요. 안전하게 버는 게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갈피를 잡고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들도 쉬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걸로 뭐 잠깐 반도체도 움직였다 뭐 원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시장이 반등을 준다거나 또 시세가 나오고 이럴 때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쪽으로 반등을 먼저 주는지 어떤 섹터랑 어떤 주식이 먼저 주는지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런 섹터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전 정도 말씀을 드렸죠.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선이나 원전은 중후장대 산업으로 사이클 자체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전제하에 그 흐름이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2019년부터 조선은 사이클을 계속 타왔는데 지금 벌써 뭐 5년 동안 올랐다 떨어졌다는 있지만 랠리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원전은 조선보다 훨씬 지금 초기라고 보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중간 정도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경기 민감 업종인 조선하고 또 둘 다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3단계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다음 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그와 더불어서 수출에 또 강세를 보일 걸로 기대되는 결국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기업들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져가야 하는지 어떤 주식을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잡아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27,000명 가까이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하고요. 여러분들 알람, 좋아요, 응원 댓글 이거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 돈 드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꼭 한 번씩 터치해서 눌러주시고 댓글도 짤막하게나마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좋아요 이런 거 구독 알람 버튼 응원 댓글 보면서 힘이 나고 있고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유가입니다. 유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의 거의 엄청난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전쟁 종식이다 뭐 이런 우려감이 이제 없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감으로 이제 유가가 다시 싸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건
전쟁 이슈들이 결국 언론에서는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고지고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이면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건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근본적으로 유가를 움직이는 건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공급 쇼크, 말 그대로 그 전쟁이라는 이슈, 공급에 쇼크를 주는 이슈들이 너무 막대하게 큰 이슈면은 그 공급 이슈가 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전쟁도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시장은 그걸 다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면역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수요 자체가 많이 죽었고 불경기라는 거.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정말 낮아졌고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도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보다 유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9월 달이 요 정도 이제 유가 수준을 유지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유지해 줬기 때문에 9월보다 유가 수준이 조금 올라갔다? 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을 내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경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뜻하기도 해요. 그걸 또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금 가격이랑 달러랑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 가격이 정말 올해 들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여름부터 해서 미친 듯이 금 가격이 올라갔고요. 금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수단이에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이제 강달러가 저물고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10월부터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그나마 다시 올라가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 치지 환율 같은 경우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400원 근처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환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기저에는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심리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미 대선 전후로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미 대선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는 불경기가 심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 흔들기가 꽤나 강력해요. 근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시장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올라간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중간에 분명히 쇼크는 올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급락 올 수 있다. 급락 올 수 있다. 심상치 않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띄어야 된다. 왜?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띄면서 투자는 하되 매우 공격적으로 할 때는 불경기 이슈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다가 불경기 이슈로 시장까지 급락시킨다? 그러면 매우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우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돈이 물론 없어도 상관은 없는 뭐 좋은 종목이면 상관없겠지만 기왕이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겠죠.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장에선 인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가져가야 될 만한 종목,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사업성이 좋고 실적 계속 좋게 나오는 종목은 들고 가셔야 돼요. 시장 흔들릴 때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들 겁니다. 그때 버티셔야 돼요. 최고로 힘들 때입니다. 그때를 버텨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순식간에 주가가 올라가요. 기다렸을 때. 그래서 그 종목들이 반등을 줄 때 그때 이제 추매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주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제가 이제 저평가 중에서는 얘가 1순위라고 그랬죠. 이런 애들은 또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똑같이 소개시켜드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HK인후에는 좀 조정 나오고 녹십자도 조정 나오고 더 소형주인 녹십자 웰빙은 더 조정 나왔습니다. 물론 녹십자 웰빙은 제가 떨어질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떨어질 때 담으셔야 된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잘 되고 있다. 말한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녹십자나 HK인후에는 생각보다 못 가네. 이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SK바이오팜이랑 벌써 느껴지죠. 제가 대장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대장주는 잘 안 깨져요. 제가 알테오젠도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깨질 수도 있죠. 깨질 수도 있는데 잘 안 깨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녹십자일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럴 때 멘탈이 막 흔들리실 거예요. 녹십자 웰빙도 흔들릴 거고 뭐 PNL도 어떤 분 언급하던데 이거 떨어졌는데 막 흔들리고 계시더라고. 흔들린다고 이렇게. 휴젤 파마리서치 이미 파마리서치는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고 휴젤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뭐 무서울 건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뭐 수익 잘 난다 싶으면 뭐 익절하면 되는 거니까 꺾인다 싶으면. 근데 이제 휴젤 같은 건 안 가니까 막 답답해 하시고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넘기셔야 한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회복이 돼요. 지수가 혹은 시장 상황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외인들이 어디로 이제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수익 자체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여전히 그간 많이 담아왔는데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담진 않고. 근데 최근에 많이 담고 있는 게 원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원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전,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정도, 자동차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이런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제 불경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본다고 하면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현대차가 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가야 다른 애들이 갈 것이다. 근데 대장은 모비스랑 글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차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돌아서긴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설까? 이걸 꼭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분명히 갈 거고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내수용으로 돈을 버는 것도 맞지만 엄연한 수출 기업으로 당당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결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겠다. 자동차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뭐 화신이나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도 꿈틀대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이거 간다는 신호예요. 조만간 이렇게 꿈틀꿈틀대다가 나중에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SL이나 HL만도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담아보시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단자, 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거. 솔직히 기아도 물론 좋지만 저는 현대차가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기는 해요. 조금 이건 취향 차이라서 전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선주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마린솔루션, 제가 조선주, 현대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마린솔루션 요 정도가 이제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엔진. 그러니까 엔진 쪽에서는 얘를 탑픽으로 받고 그 다음에 솔루션 쪽에서는 마린 솔루션 탑픽. 이거는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완성 조선 업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이건 이제 매물대 뚫으면은 급등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은 매물대를 못 뚫고 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뚫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주를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이런 완성 조선업체,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사거나 두 개 샀으면 이런 솔루션 기업도 하나 같이 믹스를 해주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그 계열사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SK바이오팜 같은 걸 담았으면은 우량주를 담았으니까 조금 이런 변동성 큰 거, 녹십자일빙 이런 거 조금 무섭긴 하지만 시도해볼 수 있는 거다. 동아ST나 아니면 뭐 한올바이오팜이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SK바이오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이 심적 안정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게 당장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사실. SK바이오팜이나 삼바도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심적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트에 깔아두고 도전적인 종목이나 변동성 큰 종목을 조금씩 조미료 곁들이듯이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있는 상황에서 마린 솔루션 같은 게 조미료 개념으로 조금씩 첨가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엔진이나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현재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 주변 자금, 증시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봤을 때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들어요. 저는 쌍바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반등을 못해요. 그래서 또 누르고 바닥은 들어 올렸지만 원래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고 여기 가운데 저항 맞았던데 여기를 돌파해야 진짜인데 돌파 못하고 또 고꾸라졌잖아요. 그래서 60조 정도 돌파하는 게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 예탁금이 주식시장에 이제 한 60조를 넘어서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화랑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좀 흔들 것이다. 근데 기업의 흥망성쇠나 그 업황에 완전 무너지는 거나 이런 게 없는 이상에는 계속 굳건하게 나아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수익 좀 보고 있으면은 현금 확보 조금씩 해주는 거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급락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전지향적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안심이 된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주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강달러와 그리고 금값 상승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고환율 역시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환율 좀 꺾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살얼음판을 걷듯이 좀 조심조심 나가셔야 된다. 너무 확신을 가지는 거 주식에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좀 열정적으로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막 너무 확신에 찬 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저의 열정이라고 봐주시고 저만큼 좋아서 확신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는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러면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봐야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제가 조선 이걸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조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런 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을 잘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알테오젠이나 지금 유한양행도 어찌 보면은 재반등 줄 때 또 괜찮은 거고요. 근데 알테오젠은 제가 좀 들어가 봄직한다고 말씀드렸죠. 유한양행이나 리가캠보다도 저는 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조선 위주로 제약바이오 안정성을 위해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제가 초보자분들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일단 깔고 그 다음에 뭘 첨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미약품 같은 거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솔직히 3바까지 해서 거의 컷이에요.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이게 1순위라고 말씀드렸고 뭐 2순위 3순위로 가면 뭐 HK인후엔 뭐 녹십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량주 또 이런 거 있으면 뭐 대용제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까는 거예요. 밑으로 이 중에 선택해서. 근데 저는 원픽은 SK바이오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 중에 이 두 개가 안 좋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마진율이라든지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쉬어간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대장주들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 무너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애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으면 최소한 자리만 유지해줘도 제약바이오는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도 이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별주 장세여가지고 개별주들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를 제 인생 주식으로 해드릴까 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해드렸을 때가 2월 2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 20일이면은 올해 초여가지고 이제 2월 20일 날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2월 20일 날 올해 초에 혹시라도 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신규로는 저는 접근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목이 괜찮아가지고. 근데 고액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다가 상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장 마감하고 찍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제 1시쯤 찍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종가가 상한가 안 가고 좀 눌림 나온다 한 뭐 10% 후반이나 20%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진다 윗꼬리 더 달아주면 좀 더 좋고 그러면은 유바이오로직스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기업 분석 자세하게 먼저 듣고 싶으신 분들은 2월 20일자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콜레라 백신 관련해서 수혜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수익성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되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뭐 얘도 시총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한번 흔들고 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2월 달에 소개해드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양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 캐파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이익 캐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부채 비율도 별로 적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20%대. 그리고 내후년으로 가면 이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둘 다 27%대로 20% 후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테마도 테마지만 원래 이 종목은 좀 괜찮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저는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상치고 내일 갭 두고 이런 거 아니면 살짝 담았다가 눌림목 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차근차근 담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 2주 내지 한 달 정도 보면서 해보면은 주가 올라가 볼만 하거든요. 지금 이제 파동 전고점 막 뚫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것 같진 않아요. 돌파해가지고 그대로 추가 상승은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담을 수 있으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건드려 볼 만한 종목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뭐 제약바이오, 조선 이런 거 중에 막 되게 강조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이나 과거에 휴젤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얘는 그런 애들보다는 비중을 좀 작게 태워야 되는 종목이다. 그냥 적당히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되겠다. 추세에 타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보기 좋거든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서 좀 그게 그렇기는 한데, 한번 상승 나왔다가 이제 눌림 주는 거, 그거 이제 잘 고려해 보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개별주로서 유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주식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는 또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신 있는 분들만 좀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리스크도 크고요. 좀 요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트레이딩 하실 분들, 좀 나는 빨리빨리 잘 빠져나올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서 호경기가 올 걸 기대하면서 조선이라든지 더불어 제가 자동차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전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도 않았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딱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한전 KPS나 수산인더스트리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워낙 대장이니까 그냥 얘만 봐도 저는 무리는 없겠다 싶은 거죠. 물론 걔네까지 보셔도 되지만, 자동차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대장주로 꼽았고, 추후에 뭐 또 나오게 되면 좀 더 리스크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화신, 서현이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SL, 만도, 한국단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대장주는 이쪽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근데 또 자동차 주도장이 와봐야 알기는 해요. 아직은 오진 않았어요. 왜? 제가 현대차를 계속 보시라 하는 이유, 현대차가 아직 돌리질 않았잖아요. 차트를 좀 이릅니다. 건설도 그러고 자동차도 그러고. 근데 조선이나 제약바이오는 지금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일정 정도,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띄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 급락이 나오면 그때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장이 막 왔다 갔다 출렁이면서 흔들리실 텐데, 계속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응원 댓글, 구독 버튼 이런 거 이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식장인으로서 여러분들께 계속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